내가 정말 지금 이 집을 팔고 나는 월세를 살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게 맞는 걸까? 그렇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요즘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세비티님은 첫 투자할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첫 투자에 대한 이야기, 두려움을 어떻게 제가 없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게 된 얘기를 뭐 제 책이건 영상이건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는 투자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두려움 없이 실패 없이 잘했을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정말 실패도 많이 했고 두려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는 그거였어요. 저는 이제 7년 동안 제가 첫 집에서 계속 살았는데 갈아타기를 한 친구들이 그 새 아파트가 1년도 안 돼서 정말 2억씩, 3억씩 쫙쫙 오르는 거 봤습니다. 예전에 한창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벼락거지.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벼락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나도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감정 느껴야 되지? 왜 나는 이런 실패자라는 감정 느껴야 할까? 그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다면 저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돼요.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마음이 뭔가 급해집니다. 저도 되게 급해졌어요. 조급증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나 사야 돼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입지를 보는 눈도 없고요, 뭐 가격의 저평가 이런 걸 보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계속했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구나,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을 때 저는 강의를 듣고 시작했던 게 아니라 저는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부동산 책.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녀석이 어쩐 녀석이길래 날 이렇게 힘들게 했지?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파보자. 이런 생각으로 거의 도서관에 가서 부동산이라고 적혀있는 책들은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점점 더 이해가 됐어요.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된 거죠. 유튜브 영상들 보면서 제가 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접목시켜서 저는 이 안에서 저만의 그 기준을 계속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그것들을 해석하고 저만의 방법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투자가 정말 첫 번째로 성공한 투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제가 봐도 정말 괜찮은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했던 방법은 7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팔았습니다. 팔고요.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내가 사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 제가 살 집이 없잖아요. 월세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에 있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내 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이 일단 그 집을 팔고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만 내 자산을 지금 더 늘리는 것,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를 이제 실행하려고 했죠. 이제 집을 이제 팔았습니다. 이제 그 돈을 그 집에 넣어야 되는 거죠. 제가 투자를 할 곳에 넣어야 되는데 정말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느냐? 그 집을 판 돈은요, 저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었어요. 정말 남편이랑 대출 다 갚아가면서 맞벌이 하면서 그 우는 아이 다 떼놓고 직장 나가고 했잖아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그 집을 판 그 전 재산을 제가 그 투자를 할 곳에 넣어야 되잖아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제가 극복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정말 최선인가? 그 질문을 항상 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내가 찾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고민하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이제 A라는 아파트, B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A를 사고 싶었죠.
여기가 입지도 훨씬 좋고요. 콘도 좋고. 근데 둘 다 이제 이 분양권 상태였어요. 입주를 하는 그 분양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가격이 A가 훨씬 비쌌어요. 그 A를 제가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입주장에 전세를 맞출 때는 상당히 그 전세의 가격을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뭐 전세의 가격이 4억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4억에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보수적으로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A를 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내가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를 선택하지 않고 결국 B를 선택했습니다. B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 보니까요. 확실히 입지가 좋은 A가 더 많이 올랐어요. 얘도 오르긴 올랐지만 확실히 얘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때 사실 아쉽기도 했습니다. 전 어떻게 또 다시 제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렸냐면 이건 나의 최선이었어. 내가 정말 완벽한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나의 최선은 이 B 아파트였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에게 제대로 된 첫 번째 투자였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어차피 저는 그 다음 두 번째 투자할 거고 세 번째 투자도 할 거고 저는 계속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더 좋은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말씀드릴 부분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어떻게 제가 두려움을 이겨냈냐면요. 저에게 가장 좋았던 방법은 산책이었어요. 산책.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이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부동산 소장님들의 태도는 더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정말 이 사람을 사게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연락이 오고요. 저 같은 그 소장님은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거의 매일 저녁 저한테 그 부동산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더 가격을 조정해 주겠다. 또 매도자와 이렇게 만나게 해서 같이 뭐 가격을 조정하고 이제 이런 절차를 계속 밟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계속 흔들리는데 제가 이제 계약을 하는 그 단계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갈 때마다 두려웠어요. 나 정말 잘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로 전날. 그때 더 두렵잖아요. 이제 내일 되면 내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산책을 했어요.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은 밖에 놀라고 저 혼자 계속 걸었어요. 그러니까 음악도 안 듣고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정말 지금 이 집을 팔고 나는 월세를 살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게 맞는 걸까? 그렇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계약서를 작성하러 갔죠, 현장으로. 그때 이제 남편과 같이 운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어떤 전화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살려고 했던 곳이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출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조건이 좀 까다롭어요. 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 뭔가 매끄럽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남편이 갑자기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두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을 파는 그 결정을 했고요. 어떻게든 이 계약을 하는 단계까지 내가 끌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남편이 여기서 그만두자고 하는 거예요. 되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 정말 여기서 그만두면 나 후회하지 않을까? 나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확실해졌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걸 그만둔다면 나 정말 후회할 것 같아.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나 무조건 할 거야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까지 제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남편이 그럼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서요. 네이버 부동산 지금 다른 매물들 얼마에 지금 거래되지? 이 거래되는 가격을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만약에 더 낮은 가격을 보게 되잖아요. 되게 속상합니다. 되게 속상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안 봤어요. 몇 개월까지는 일부러 계약되는 가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되게 실망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거의 6개월 정도 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입주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가격을 확인했더니 그때부터 제가 샀던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가 잘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 그전까지는 제가 투자가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투자 덕분에 제가 그 다음 투자까지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첫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투자는 누구에게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말 이게 최선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너무 완벽한 투자보다는 나의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2번째는 그냥 산책을 하시라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할 때는 일단 계속 걸으면서 그걸 정리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나 정말 이거 놓치면 나 후회할 것 같아. 이런 감정이 든다고 하면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도 아직까지 투자를 해보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고민만 하다가 그걸 놓치고 후회하시는 것보다는요, 하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